네, 그러면 이어서 먼저 첫 번째 자료 구조 배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배열은 여러분들 뭐 1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 다들 1년 동안 배우셨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개념인데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료용이 같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메모리에 연속으로 저장해 만든 자료 그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 자료형, 뭐 인티저라고 해볼게요. 인티저형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한 칸만 만들어지죠. 근데 배열은 여기다 이름도 정하죠. 우리가 어떤 뭐 넘버 num1이다 라는 어떤 공간을 하나 저장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어레이는 이거를 연속적인 메모리에 여러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티저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은 똑같이 num1인데요. 이거는 방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배열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4개의 방을 4개 만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이 인티저 숫자를 num2도 만들고 num3도 만들고 num4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방을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었어야 됐죠. 4개의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근데 만약에 동일한 성격의 어떤 값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써가지고 num 이렇게 대괄호 4 이런 식으로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방들이 한 줄로 선형 구조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방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탐색이나 아니면은 방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배열은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즉 뭐 인티저면 인티저, 캐릭터, 문자열이면 문자열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네, 그런 자료 그룹을 이제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예제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13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놓는 것처럼 배열도 이런 식으로 일렬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숫자나 문자를 배열의 요소로 작용해서 다루기가 편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좀 더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쉬울 것 같아서 코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이 이전 장에서 배웠던 파이썬으로 어, 예제를 만들었고요. 먼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교수님들의 이름을 저장해서 뭔가 우리가 나중에 뭐 명부 같은 걸 만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 이름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열을 안 쓰게 되면은 아까 방금 예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페서 네임 1, 프로페서 네임 2, 네임 3, 네임 4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각각 뭐 이정진, 정기철, 이교수, 정교수 이런 식으로 4개를 별도로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 컴퓨터에 메모리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은 메모리 공간이라고 볼게요. 네,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면은 프로페서 네임 1은 이쪽에 생성이 되고 네임 2는 여기 생성되고 네임 3은 여기 생성이 되고 네임 4는 여기 생성이 돼서 이정진은 여기 들어가고 정기철은 여기 들어가고 이교수는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교수는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별도로 프린트 함수의 밸류를 4개를 다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4번 프린트를 호출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걸 실행하고 나면은 뭐 이정진, 정기철, 이교수, 정교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반면에 배열을 쓰면 어떨까요? 배열을 쓰게 되면은 네, 이거는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성하고 이제 값을 넣는 걸 나눠놨는데요. 프로페서 네임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4개의 밸류를 넣게 되면은 파이썬 안에서는 이 동일한 어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방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방 전체 이름이 프로페서 네임즈라는 게 됩니다. 네, 당연히 대문자입니다. 네임즈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0번째 방은 이정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 네, 프로그램은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이고 여기에 1이죠. 그래서 여기 전기철. 그 다음에 2번 방 이교수, 3번 방 정교수,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프린트를 4번을 호출했어야 되는데 이제 포문이란 걸 활용해 가지고 어 i는 이제 range 0부터 5, 요거 이제 파이썬에서 이 함수는 0부터 5 이렇게 쓰게 되면은 0, 1, 2, 3, 4까지 이제 이거 제가 못하네요. 사실 4로 했어야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음, 네, 실수했습니다. 4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4라고 하면은 네, 0, 1, 2, 3을 이제 레인지에서 뱉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i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0이 들어갔다가 1이 들어갔다가 2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i를 써가지고 이 i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프로페서 네임즈, 네, 이 꺾인 대괄호에 i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거랑 결과물이 동일하게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게. 이거 뭐 혹시 모르실까봐. 파이썬에서 너는 논은 그냥 뭐 값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널이란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이. 네, 아무튼 이렇게 바꾸면 저 배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프린트를 하려면 각각의 변수를 다 따로 우리가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배열을 쓰게 되면 훨씬 빠르게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도 어, 메모리가 다르게 할당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배열 설명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열의 구조는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특징입니다. 배열 요소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번호, 아까 방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방번호. 그래서 파이썬을 포함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방이 4개짜리다. 그래도 방 번호는 0번부터 3번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방이 4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꼭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특정 배열 요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열 이름, 그 다음에 이 괄호,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이 방 번호, 배열 요소의 인덱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를 지정하고 각각의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제 컬러즈라는 어떤 배열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배열의 크기는 4지만 방 번호는 0번부터 3번까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이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줘가지고 인덱스를 넣어줘서 이 방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컬러스 안에 이 괄호 안에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렇게 4가지 변수를 4가지 문자열을 이 쉼표로 구분해서 처음에 이 변수를 처음 쓸 때 대입을 해주게 되면 파이썬 내부에서는 알아서 이 메모리를 잡고 이 방 번호를 0번부터 3번까지 하나하나씩 이 밸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린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프린트
함수 안에 네, 그린이 들어있는 방 번호 2 인덱스를 2라고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게 이제 출력이 그린이 나오게 됩니다. 네, 쉽죠? 여기까지는? 네. 네, 그래서 배열을 할당하기 위해 대괄호를 사용하고 배열은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인덱스를 통해서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2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은 인덱스를 두 개 사용하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행, 두 번째 인덱스는 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컬러즈라는 거 삼행 2열 자리를 만들려면 실제 파이썬에서는 대괄호 해놓고 여기다가 똑같이 네, 대괄호를 하나씩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으면 됩니다. 뭐 RG, 뭐 E, R, 뭐 G, B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이 지금 2칸짜리가 3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RG, BR, G, B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2차원 배열인데 우리가 만약에 컬러즈 0, 0 하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0, 1를 가리키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실제로는 메모리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뭐 그리드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늘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RG, BR, GB 이런 식으로. 실제 메모리에는 이렇게 생성이 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생각이 쉬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도 쓸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열에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배열을 접근해서 쓰는 게 편리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배열에서는 데이터를 추가를 삭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래 방금 방에서 4개가 있었고요. 여기에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렇게 4개가 있는 방이었다고 하는데 요 사이에 화이트를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2개를 한 칸씩 밀고 그린이 있는 자리에 화이트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먼저 블랙을 한 자리 뒤로 미루고요. 그린을 그 다음에 미룹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화이트를 삽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뒤에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린을 먼저 넣게 되면은 블랙이 그린으로 덮어 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뒤에 있는 것부터 미는 겁니다. 블랙부터 밀고 그 다음에 그린 밀고 그 다음에 화이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게 돼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싶다. 여기서 블루를 빼고 싶다. 블루를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블루를 일단 지우고요. 이건 반대로 가까운 것부터 밀어내는 겁니다. 화이트부터 한 자리씩,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랙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블루를 삭제하고 연속적으로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블랙부터 움직이면은 그린이 블랙으로 덮어 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옮기는 겁니다. 네, 요거를 꼭 만약에 배열 연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아마 많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안 써도 요 인덱스 잘못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 때문에 가끔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에서는 데이터의 추가와 삭제가 된다. 근데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삭제할래도 그 삭제된 거 뒤에 있는 걸 한 번씩 다 옮겨야 되고 뭘 삽입을 할래도 삽입되는 거 뒤쪽으로 한 번씩 다 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추가랑 삭제할 때 굉장한 변수가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연결 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연결 리스트 설명을 드려볼게요.